자, 이어서 선결함입니다. 선결함은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결함은 전이 한 종류가 있다겠죠. 전이복으로 전이 영어로는 디스로케이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선결함 즉 1차원적인 격자 결함으로서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격자의 뒤틀림이 이루어진 결함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때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슬림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슬림면을. 그래서 이 슬림면을 연결해서 원자의 결합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림면 상으로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이동도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슬림면 상에서 이미 슬립하는 부분하고 아직 슬립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을 보고 얘가 이제 또 전이는 또 이제 그 일정 형태를 따라서 또 이렇게 쭉 이어진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또는 뭐 전이선 그렇게 변해서 그래서 전이 그러면 여분의 결정면에서 결정 가운데서 이게 결합이 끊어진 뭐 이제 아까 이제 요 밑에서 설명할 건데 이것이 연달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선을 보고 이제 전이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전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금속에서 1제곱센티미터당 보통 한 10의 6승, 평상시 10의 6승 정도 존재해요. 평상시 10의 6승에서 한 8승 정도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평상시 존재한다고 보면 되면 얘를 열처리를 하면 보통 한 10의 뭐 10승에서 12승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의 12승 정도까지 많게는 12승까지 증가해요. 그러면 개수로 보면은 10의 12승이라고 쳐요. 1, 0, 0이 12개 있는 셈이거든요. 3, 3, 3, 3, 3, 3, 3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개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이가. 그래서 보통 열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이의 종류를 보면은 전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칼날 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선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가 합쳐진 혼합 전이가 있는데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 자, 칼날 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절단면을 경계로 해갖고서는 그 전이선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원자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서 이러는 거죠. 자, 여기를 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한쪽에 힘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원자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쪽 원자들이 힘을 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콱 눌리면서 이렇게 배열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어졌는데 얘는 두 번째 것이 원래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첫 번째 거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이거하고 차지해 버렸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얘만 어떻게 됐습니까? 얘만 그냥 선이 딱 끊어져 있죠. 원래는 얘가 이렇게 이어졌던 건데 얘가 이렇게 또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더 밑으로 옮기면 결국은 얘가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동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전이가 이동을 하면 결국은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변형인 셈입니다. 이렇게 변형.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요런 걸 보고 여기 있는 선이 슬립선이고 얘가 완전 전이가 이렇게 생긴 거 요런 거 이렇게 생긴 전이죠. 이렇게 생긴 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아까 전이선 요 선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선하고 얘하고 수직으로 관계 있는 거죠. 수직으로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칼날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선하고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렇게 된 슬립 벡터가 이것이 수직이다 하는 건데 요거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버거스 벡터라는 말이 있는데요. 버거스 벡터를 여기서 말고 요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하여간 뒤에서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어쨌든 하여간 칼날전이는 항상 이 전이선이 버거스 벡터하고 수직이다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거 떨어지는 걸 보고 잉여 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잉여 반면. 잉여 반면. 여기에 원자에 잉여 반면이라는 말이 있죠. 잉여 반면. 반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이가 생기면은 이런 이쪽에서는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수축인 형태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쪽에서는 수축응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에서는 인자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 서로 폭넓게 응력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 칼날전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 보고 이제 칼날전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잉여 반면이 여기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슬림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요걸 이렇게 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워보면 이렇게 생긴 셈이죠. 요걸 이렇게 90도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날전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면 여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바로 이제 요건데, 결국은 뭐냐면 잉여 반면이 이게 잉여 반면이고 얘가 이제 슬림면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슬림면이고 슬림면하고 잉여 반면이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기호입니다. 이것이 만약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거는 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까 이제 이걸 이렇게 돌렸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 버리죠.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좀 마이너스 보, 요건 좀 플러스 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전 양의 칼날전이 포지티브 뭐 또는 얘는 뭐 칼날전이 네거티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얘하고 만나면 결국은 두 개가 없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만나면은. 그 다음에 나선전이 같은 경우는 전이선이 있다면 전이선에서 평행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잉여 반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요 원자 요 그림을 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원래 요 줄하고 같이 있던 건데 이게 통째로 이렇게 이쪽서 위에서 힘이 가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거하고는 모양이 전혀 틀리지요. 아까 여기 어디 있을까요? 앞에 이거하고는 또 모양이 틀리죠. 이거하고는 모양이 틀린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래서 얘는 꼭 자,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하나씩 밀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쭉 틀어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자, 요건 아까 앞에 거하고 틀린 점이요. 자, 앞에 거라 잠깐만 볼까요? 앞에 거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가 다른 데는 한 격자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어 있죠. 여기만 틀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나선전이는 그렇지 않아요. 나선전이는 하나에 틀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작용해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 틀어져 있고 얘는 요만큼 틀어져 있고 얘는 요만큼 틀어져 있고 그러다 얘는 이만큼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점점 조금씩 이렇게 멀리 틀어지면서 결국은 뭐냐면요. 꼭 저 나사 이렇게 틀어지듯이 이것도 보면 나사 틀어지듯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래서 전 나선전이 또는 영어로 뭐 스크루전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보면 전이선하고 전이선은 이게 전이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이선이거든요. 이게 전이선이다 그러면 틀어져 있는 방향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럼 아까 칼날전이는 전이선 이거다 보면 이게 반면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수직 관계인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전이선하고 얘하고 평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선하고 평행하면은 평행하면 나선전이다. 그래서 얘는 잉여 반면이라는 게 없지요. 아까 칼날전이는 이렇게 잉여 반면이 있었죠. 이것이 잉여 반면이고 이것이 슬립면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고 했는데 얘는 수직이 아니라 평행이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잉여 반면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선전이는 슬립운동을 하면서 전위선이 슬립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움직인다. 자, 얘가 이 전위선이 슬립의 방향, 그러면 이거하고 이 방향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틀어지는 거 또는 이거하고는 또 수직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위선이 이제 원자 변이는 원자가 움직이는 거는 요렇게 평행의 관계가 있는데 이 방향인데 이때 이제 결국은 전위선은 요렇게 요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방향하고 이거하고 관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각을 이룬다는 거죠. 직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칼날전이에서는 이쪽에서는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인장응력이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얘는 그런 압축, 인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응력이 없고 그냥 순수한 전단응력만 작용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전단응력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나선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선전이도 모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 나사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으로 들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왼쪽으로 들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반대로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틀어진 거는 시계 결국은 뭐냐면은 시계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이니까는 반시계 방향은 오른손 나사인 셈이에요. 오른손 나사. 그래서 이런 건 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거는 오른손 나사.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거, 얘가 이쪽 위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이건 뭐고 왼손 나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전이는 이런 아까 있는 그 칼날전이하고 나선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자 변이를 일으키는 방향이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그럴 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혼합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평행도 아니고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것이 슬립 벡터와 전위선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슬립 벡터는 슬립 벡터는 어디서나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요거 사이에 각도가 틀려야겠거든요. 자, 그리고 뭐 혼합전이 같은 경우는 전위선의 벡터가 전위선상에서 모든 점에서 동일하게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전이는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이성질도 갖고 있고 이성질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합전이는 칼날전이나 나선전이의 그렇게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칼날 성분과 나사 성분으로도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합전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혼합전이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칼날전이 같은 경우는 인장과 압축 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나선전이 같은 경우는 그 전달 응력만 작용한다는데, 이 혼합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다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칼날전이 응력장 하면 인장과 압축 응력이고,
그 다음에 나선전이의 응력장함은 이제 전달 응력이 되는데 이것이 다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거스 벡터인데요. 이제 버거스 벡터는 여기 이제 말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뒤에 그림을 보고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것이 자 얘가 이제 요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얘가 그 칼날 전이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원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다가 딱 끊어져 있죠. 다른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얘는 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요 끊어진 게 얘가 이제 잉여 반면이 되는 거죠. 잉여 반면이 되고 그러면 전이는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줄이 약간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얘가 잉여 반면이 되죠. 얘가 또 1, 2 움직이면 이쪽 얘가 잉여 반면이 돼. 그러면 요 전이가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1, 2 가고 1, 2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칼날전이 얘는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셈이죠. 이거를 만약 이렇게 완전히 180도 완전히 휙 뒤집어 놓으면은 전 음의 전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전이가 있다 그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전이가 있다 그래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은 하나로 다시 딱 이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버거스 벡터라는 말은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파란 걸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5칸씩만 가볼게요. 1칸, 2칸, 3칸, 4칸, 5칸 같습니다. 5칸 가니까 안 되네요. 4칸만 가볼게요. 4칸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4칸 갔죠. 다시 한번 볼게요. 4칸만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칸, 2칸, 3, 4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4 가야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래 1, 2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돌아오겠지요.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착할 텐데 지금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가 출발점인데 여기가 출발점인데 여기가 도착점이 되어버렸죠. 도착점이. 그러면 요 출발점과 도착점의 요걸 보고 버거스 벡터 B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칼날 전이는 이게 칼날 전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수직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칼날 전이는 버거스 벡터가 칼날 전이와 칼날 전이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나선 전이는 평행인 셈입니다. 평행. 그래서 요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혼합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니까 0에서 90도 사이를 유지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아까. 자, 요게를 한번 볼까요? 꼭 집어서. 슬립면은 결국은 이 슬립면은 뭐 이런 전위선과 슬립 벡터에 의해서 정의된 면이다. 그래서 전위가 슬립 벡터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런 슬립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전위선은 슬립면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고 이제 원자가 움직인다. 그게 이제 슬립이거든요. 슬립이라는 얘기가 미끄러진다는 의미예요. 미끄럽니다. 또는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슬립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금속의 여기 보면 있어요. 금속이 변형을 할 때, 특히 소성 변형을 할 때 슬립이 일어나는데 이때 슬립면을 따라서 이렇게 전위선과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변형의 그림이 앞에서 있었지요. 요 앞에서 여기 처음에 여기가 아니죠. 아까 여기서 보면 요 그림 지금 요 그림에 보면은 그 변형의 과정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면서 요 전위가 움직여서 결국은 요 하나만큼 이렇게 변형이 생겼죠.
여기는 요만큼 이런 빈 공간이 생겼고 이쪽으로 더 나왔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이거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난다? 절단입니다. 그게 파괴입니다. 그래서 바로 파괴 역학을 설명할 때도 전부 다 뭐 여기 있는 전이 갖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쭉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큼 벌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전이와의 관계다 하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 갖고 설명을 다시 또 이제 다른 설명을 또 드릴게요. 뭐 설명하려면 밑에 이제 전이 이동을 설명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원자 줄이 만약 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요. 요 줄로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얘만 어떻게 됐습니까? 얘만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전이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이동했죠. 전이가 한 번 더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전이가 또 1, 2 가고, 얘가 1, 2 가면 또 전이가 1, 2 가고라는 거죠. 그러면 전이가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전이 이동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힘이 가해질 때 이렇게 전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력자에 힘을 가하면, 외력이 가해지면 이렇게 이제 미끄러짐 현상, 슬립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전이의 슬립이라는 얘기는 요 전이가 요 슬립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칼날 전이 같은 경우는 그 전이선과 버그스 벡터가 서로 아까 수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슬립면만 이동 가능합니다. 요 면에서만 이동이 가능해요. 가동하는 것이 바로 칼날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날전이가 상승도 할 수 있어요.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는 몰라도 공공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공이 있다 그래요. 공공이 있으면 얘가 1, 2 가고, 얘가 1, 2 가고, 얘가 1, 2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잉여 반면에서 전이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1, 2 가고, 요 빈 공간으로 얘가 1, 2 가고, 얘 1, 2 가고, 1, 2 가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얘가 한 칸 위로 올라가는 셈이죠.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여기 없던 자리로 이동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공간으로 해서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이가 상승 운동을 하려면 근처에 이런 점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점결함은 중요한 것이 전이하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때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이런 공공이 많이 있을 때는 상승 운동도 쉽게 일어나요. 근데 저는 온도가 낮으면 또 얘가 이동이 잘 안 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온도가 낮으면 원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일리 가려고 그러는데도 에휴 가기 싫어. 그리고 온도 나오는데 그 날도 추운데 바깥에 나가면 뭐합니까? 그냥 집에서 있지. 라고서 얘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싹싹싹싹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이가 한 칸 위로 이렇게 상승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의 상승은 바로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선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이선하고, 이게 전이성이 아니라 전이선입니다. 전이선. 여기가 전이선. 전이선하고 아까 버거스 벡터가 평행이라 그랬죠. 평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이동을 한번 여기를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벌어지니까요. 쭉 벌어져서 가니까 이 전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동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뭐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죠. 평행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평행에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슬립면으로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즉 뭐냐면,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요거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1, 2도 움직였거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는 여기까지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위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거죠. 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가 여기 있는 그 나선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죠. 그래서 평양 여기 있는 전위선을 따라서 이동도 가능하지만은, 아까 칼날전이는 옆으로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는데, 칼날전이는 아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는데, 얘가 위로 움직이려 그러면 공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온도도 작용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전이는 위아래로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옆으로만 움직여요. 옆으로만. 한마디로 개걸음입니다. 그 꽃게들 옆으로만 걷지요. 이렇게는 못 움직여요. 근데 여기 있는 나선전이는 그렇지 않아요. 나선전이는 훨씬 더 이렇게 슬립면도 이렇게 이동하기 쉽고, 슬립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동하다가 이 위로도 가고. 그래서 아까 요거 갖고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이동하다가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위의 이동이 칼날 전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그와 킹크라는 게 있는데요. 조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조그와 킹크를 조그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원자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 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얘가 하나 요렇게 움직여서 얘가 어디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공공이 생겼죠. 공공이 생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계단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거 보시, 이제 바로 이제 조그입니다. 조그. 킹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형태. 그래서 여기에 조그와 킹크 있는데, 조그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틀어진다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조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전위선이. 근데 킹크는 전위선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전위선이 조금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와 킹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 같은 경우는 1 원자 가는 거리의 짧은 선이다. 그 다음에 킹크는 그 자체의 나선전이, 자체로 보면 나선전인 셈이죠. 이렇게 나선전이. 그 다음에 조그 같은 경우 보면 일종의 칼날전인 셈이죠. 그래서 킹크는 나선전인 셈이고, 조그는 칼날전이와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전 그 칼날전이하고 조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슬립면이고 얘가 슬립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슬립면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위에 정식기구. 전위는 또 늘어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전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랭크 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원리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풍선을 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석출물이 있어요. 원래 기지금속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는데, 이때 전위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전 풍선에 의해서, 풍선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위선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쭉 부풀다 보니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다 보니까는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러다 더 부풀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더 부풀으니까 완전히 만났습니다. 둘이 이거하고 이거가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게 이루어지고, 안쪽은 또
또 별도로 나눠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새로 하나 돼요. 그러면 얘는 계속 바깥으로 팽창해 나가고 얘만 또 다시 따로 하나로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위선이 아까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가 하나가 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미 벌써 바깥으로 내보냈죠. 이런 것이 전위의 이제 증식이다. 또 요거하고 유사한 형태가 프랭크 리드 말고 오르원의 기구가 있습니다. 오르원의 기구, 오르원의 기구가 있거든요. 오르원의 기구. 이거는 지금 프랭크하고 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르원의 기구는요, 이거하고 유사한데, 자,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요, 약간 좀 틀려요. 자, 나가는 방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석출물이 있습니다. 석출물이 있는데 여기에 전위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위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자, 그러면 전위선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이동을 하면은 다시, 아이고, 여기는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동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을 하면은 얘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제 계속 그대로 있다 치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면 그 다음에는 얘가 계속 지나갔으니까 얘는 동그란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전위선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 주위로 하나가 전위선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고 오르원의 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르원의 기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위의 각종 상호작용. 자, 예를 들어서 치환형 고용체하고 할 때, 치환형 고용체. 자, 여기가 지금 치환형 고용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환형 고용체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가 원자 줄이 한 줄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줄인데 얘는 줄이 한 줄이 오다가 딱 끊어졌죠. 얘가 야, 내가 차지하는 줄이야, 네가 차지하는 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이쪽이 차지한다. 그러면 얘는 줄이 끊어진 셈이죠. 그러면 이쪽은 압축이 작용하는 거고 이쪽은 인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훨씬 더 이 주위에, 그렇지 않아도 치환형 고용체 때문에 그 응력장이 발생하는데 거기다 또 전위하고 관련이 만나면 또 이렇게 또 이쪽은 압축하고 이런 인장이 이제 더 크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있는 치환형 고용체의 상호작용이고요. 그래서 치환형 고용체 상호작용 여기에 있는 말이 결국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침입형 고용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잉여 반면이에요. 얘가 잉여 반면이거든요. 얘가 잉여 반면. 근데 이 밑에 가서 침입형 원자가 하나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고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잉여 반면, 얘 때문에 잉여 반면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이의 고착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이가 움직이지 못한다 해서 전이의 고착 현상이 일어나요. 전이의 고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고착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보고 코트렐 효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지론자가 칼날 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움직임을 방해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해받으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주위로 또 계속해서 여기는 압축력이 발생하고 여기는 인장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또 얘로 인해서 또 더 발생하는 거죠. 더군다나 또 전이가 움직이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강도가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결함 봅시다. 면결함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결정 입계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의 맨 바깥쪽, 이런 이렇게 표면 또는 뭐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 이렇게 뭐 금속의 조직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바로 면결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깥 표면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결정 입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적층 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면부 결함은 바로 결정 내부에 있는 원자하고 이렇게 표면부에 있는 원자하고는 조금 이렇게 틀린 거, 그런 것이 이제 표면부 결함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면부 결함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외부 공기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화막을 형성하기가 쉬운 거죠. 산화막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루미늄이 녹이 슬지 않는 이유가 Al2O3가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피막을 요 표면에 싹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더 이상의 침식을 방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부식이 안 된 스테인리스 강도 크롬이 중요하죠. 크롬이 Cr2O3 이렇게 해서 산화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산화피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화피막이 형성되면은 얘가 이제 그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내식성 향상. 이런 것이 이제 표면결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입계는 아까 그 결정에 자라나는 방향의 차이가 라겠죠. 그래서 보면 그 단위정이 같은 방위와 같은 패턴을 갖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걸 하겠죠. 예를 들어서 금속 조직에서 얘가 이쪽으로 자라났다 그러면 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라난 거, 얘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라난 거, 이렇게 자라는 방향이 틀린 거 보고 그것이 이제 틀려서 이렇게 만난 부분 경계가 이렇게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걸 보고 결정 입계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금속의 조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정 입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식을 시키면은 이런 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불순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원자 배열이 일정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먼저 쉽게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속 현미경을 볼 때 부식을 먼저 시키면은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부식이 돼서 이렇게 새까맣게 나타나는 거예요. 폭패해 갖고. 그게 이제 결정 입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층결함이라는 얘기는, 자, 적층결함은요, 예를 들어서 HCP를 보면은 아까 원자가 이렇게 쌓여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가서 또 육각형 형태로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층 이게 A층,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B층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요 육각형이 얘가 다시 A층인 셈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가 요 B가 또 육각형을 이루어서 또 여기 가서 이루기 때문에 또 다시 B층이 돼. 그러면 A, B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전 쌓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면 육각형이 됐죠? 육각형이 되는데 그 다음에 B층이
어디에 쌓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하나, 요 사이에서 하나,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을 이루죠, 또요.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이 계속 이루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쌓일 때 또다시 이렇게 되니까 요 위에 가서 그대로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AB, AB를 쌓여요. 근데 HC, 이게 HCP라고 하면요. FCC는 아까 면시밑방정인데요. 면시밑방정은 얘를 면시밑방정이 조금 전 이상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시밑방정을 이런 면시밑방정이 있다 그래요. 여기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할 때 111면이요. 그럼 111면이면 요렇게거든요. X축으로 일간면, Y축으로 일간면, Z축으로 일간면을 이걸 이렇게 이어서 요 111면이요. 111면을 이 면을 딱 잘라서 봤더니요.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하고 같이 생겼죠? 역시 HCP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쌓일 때 예를 들어서 요 사이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요 사이로. 요거는 저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여기에 가서 요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아까 요 빨간 층이 A층이고 요 파란 층이 B층이죠. HCP는 AB로 이렇게 되는데 얘 FCC는 전 하나의 층이 더 있는데 요거는 전 요걸로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요 색깔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 지금 아까 요 B층이 요거 B층이 어떻게 쌓여 있었냐면요. B층의 경우는 얘하고 요 원자 그러니까 요 빨간 걸로 요 원자하고 요 원자 사이에 파란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이제 파란 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파란 거 원자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빨간 게 들어가면 도로가 A층이죠. 이것이 이제 HCP인데 자, 그게 아니라 FCC는 여기서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원자 사이에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면 요렇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A층도 아니고 B층도 아니고 또 하나 새로 전혀 다른 6개의 층이 이렇게 육각형이 또 생기죠. 그래서 2층이 바로 C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생깁니다. 그리고 C층 위에 다시 쌓으면은 그 다음에는 A층으로 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FCC는 ABC, ABC로 쌓이는 거고 HCP는 AB, AB로 쌓이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때 뭐 한 층이 더 쌓인다든지 아니면은 한 층이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BC, ABC로 가야 되는데 ABCC, ABC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B층이 없어졌거나 또는 아니면 C층이 한번 더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적층결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CP 같은 경우는 AB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AB 가다가 A 하다가 B가 없어지고 A층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AB, AAB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ABC, C가 한 번 더 있고 A 그렇게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적층결함이다 하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입형 고용체 결함으로
그러면 침입형 고용체니까는 침입형 곡체 결함이 생긴 거는 점결함에 해당되는 거죠. 점결함의 종류.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점결함에 해당되는 겁니다. 침입형 고용체는. 그래서 점결함에 해당되는 거 보면 공공, 침입형, 그 다음에 치환형, 그 다음에 프랭켈, 그 다음에 크라우디온, 그런 것도 있다겠죠. 그 다음에 쇼트키 결함, 쇼트키 결함도 있습니다. 쇼트키 결함, 그런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축공 같은 거, 기공 같은 거, 이거는 최적결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결함, 주로 얘는 주조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고용체에서 용질원자하고 칼날 전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칼날 전이가 용질원자가 상호작용되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코트렐 효과 그렇게 표현했죠. 칼날 전이 들어서 이렇게 칼날 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가서 용질원자가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코트렐 효과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래서 코트렐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엣지 전이선. 엣지가 얘가 이제는 칼날전입니다. 칼날전이 보고 엣지전이라고 하던데,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선전이는 스크루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루전이. 나선전이가 스크루전이, 칼날전이는 엣지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엣지 전이선 근처에서 원자에 작용하는 그 변형, 아까 그런 변형 힘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엣지 전이에는 발생하는 것이 아까 인장, 압축, 그 다음에 전단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장, 압축, 전단이 발생하는데 뒤틀림은 없는 거죠. 뒤틀림은. 그 다음에 가공 변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완전한 풀림 상태에서 금속 내 전이는 보통 몇 가 되는가. 아까 제가 전이는 보통 풀림 상태에서는 10의 6승에서 8승 정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처리를 했거나 또는 가공 경화를 받으면은 이제 요 정도 이렇게 갑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가공 경화나 가공이나 열처리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는 풀림 상태. 일반적으로 평상시, 그러니까 평상시 안정한 상태일 때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완전 풀림 상태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이 운동에서 생기는 조구 같은 경우는,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전이선이 상승하거나 서로 교차할 때 생성되는 거죠. 맞죠? 전이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슬립면이 2층에 있다가 위에 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쭉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구는 잘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이선이 상승하거나 서로 이렇게 교차할 때 생긴다. 그 다음에 두 슬립면의 경계에서 전인명이 전이선이 계단상으로 이렇게 계단상으로 상승된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결정의 변형 부분과 변형되지 않는 부분이 대칭은 아니죠. 계단 형태로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거죠. 대칭을 이루는 거는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쌍정 변형이에요. 쌍정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정 변형이 이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쌍정은 전 요런 게 쌍정인 거예요. 제가 한번 쌍정 변형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쌍정 변형은 여기까지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줄 맞춰서 쭉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 얘는 요만큼, 얘는 조금 더 이동,
얘는 다시 요 줄에 맞게 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요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어떻게 됐어요? 대칭 관계죠. 일종의 거의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결정이 변형된 부분하고 이쪽이 변형된 부분이고 이쪽이 변형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대칭 형태를 이루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쌍정인데요. 근데 이제 이 쌍정은 특징이 대부분 이제 자 요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요쪽하고 요쪽하고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대칭 형태를 이루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밴드 형태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쌍정 밴드형을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쌍정이 발생하면 대부분 쌍정은 전 밴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번은 쌍정에 관한 설명이다 하는 겁니다.